연방수사당국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불법 선거 자금에 대한 수사의 고삐를 죄어오고 있습니다. FBI는 뉴욕시장 측에 한국 등 5개국과의 접촉 기록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에서 10년 만에 뇌염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주 저녁에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유권자들은 이번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상원이 청문회에서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오젬픽의 높은 가격을 비판하며 가격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 약품은 유럽에 판매되는 가격보다 10배나 높은 가격에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무료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를 다시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연방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검사 키트를 신청하면 가구당 4세트씩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수사당국이 지난해 11월부터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튀르키예 정부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 등을 제시하며 시 정부에 대한 수사의 고삐를 죄어오고 있습니다. FBI는 최근 뉴욕시장 측에 한국 등 5개국과의 접촉 기록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7월 연방검찰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그의 캠페인에 발부한 소환장에서 기존 조사 대상이었던 튀르키예 외에 한국, 중국, 이스라엘, 카타르, 우즈베키스탄 등 5개 국가와 접촉한 정보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당국이 아담스 시장과의 연관성을 염두에 둔 국가는 튀르키예를 포함해 총 6개 국가로 늘어났습니다. 수사당국이 이들 국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파비엔 레비 뉴욕시장실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시장은 소환장 내용은 언급해선 안 된다는 요청을 수사당국으로부터 받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모든 조사에 완벽히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즈는 7월 소환장에 포함된 요구사항으로 5개 국가와 뉴욕시장실 간 통신 및 기타 정보, 아담스 시장이 참석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티켓 기록, 튀르키예 관련 추가 정보 등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국가 영사관 근처에 설치된 뉴욕시경의 보안 부스, 암호화된 메신저 앱 시그널 사용 정보 등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수사의 향방은 튀르키예 정부 관련 내용뿐입니다. 지난해 11월 FBI는 아담스 시장이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대가로 맨해튼 터키 영사관 건물을 승인해줬을 가능성이 있다며 아담스 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또 터키 항공에서 받은 무료 항공편과 업그레이드 현황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아담스 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다른 나라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왜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다며 불법적인 일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뉴욕에서 10년 만에 모기에 의한 뇌염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입원 치료를 받아오던 동부말 뇌염 환자가 최근 사망했다며 주 저녁에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23일 동부말 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뉴욕 주민 한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모기에 의한 뇌염 사망자는 지난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뉴욕주 보건국에 따르면 사망자는 지난 20일 업스테이트 얼스터 카운티에서 발생했으며 보건국은 오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 저녁에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맥도날드 주 보건국장은 동부말 뇌염은 예년의 경우 주내 2개에서 3개 카운티에서 발견됐지만 올해는 무려 15개 카운티에서 발견됐다며 날씨가 추워져 뇌염 모기가 사라질 때까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주 저녁에 주립공원과 캠핑장 등에 모기 살충제를 살포하는 등 뇌염 예방 대응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동부말 뇌염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리면 감염됩니다. 감염 사례는 드물지만 감염자의 30%가 사망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염 후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신경학적 장애를 갖게 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현재는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도 없습니다. 동부말 뇌염에 감염되면
갑작스런 두통과 고열, 오한, 구토, 설사, 발작 등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감염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책이라며 외출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소매 옷을 입고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 등을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CDC의 지난 17일 기준 전국에서 동부말 뇌염 감염자는 최소 10명이며 뉴욕과 뉴저지 등 총 6개 주에서 감염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한인을 포함한 미국 내 아시안 유권자들은 이번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퇴하고 해리스 부통령이 등판하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가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시아계 유권자 단체인 APIA 보트가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와 공동으로 한국계 등 아시안 유권자 11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66%의 지지를 받아 28%에 그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큰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상반기 조사 때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46%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해리스 부통령의 아시안 유권자 지지율은 바이든 대통령보다 20%포인트나 높은 수치입니다. 대선 후보 호감도 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은 응답자의 62%가 호감으로 답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0%가 비호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투표 참여 의향을 묻는 말에는 전체의 77%가 확실히 투표할 것이라고 답변해 상반기 68%보다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2020년 대선 당시 82%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정체성 가운데 중요한 것을 물어보는 질문에는 전체의 38%가 여성을 꼽았으며 아시아계라고 답한 응답은 27%에 그쳤습니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이 정치 폭력에 대한 불안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두 차례나 총기 암살 시도에 노출됐고 이번에는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 캠프 사무실도 총격을 받았습니다. 선거판이 과열되면서 정치적 위협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 캠프 사무실 한 곳이 총기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무실은 애리조나 템프에 위치한 곳으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템프 현지 경찰은 어제 성명을 내고 해당 사무실이 공격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밤에도 해당 캠프 사무실 유리창에 비비탄 내지 공기총으로 추정되는 공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경찰 당국은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증거를 분석하고 추가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연이은 공격으로 인한 캠프 사무실 직원들의 안전에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비록 다친 사람은 없지만 이 사건은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일련의 정치폭력 사건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의회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현직 조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수준의 경호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상원은 어제 본회의에서 대통령 후보에 대한 비밀 경호국의 경호를 강화하는 대통령 후보 경호 강화 법안을 출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지난 19일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됩니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들어 두 차례 암살 위기를 모면하자 대선 후보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연방 상원이 청문회에서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오젬픽의 높은 가격을 비판하며 가격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이 두 약품이 유럽에 판매되는 가격보다 10배나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제약사 대표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문제 삼았습니다. 연방 상원 보건교육 노동연금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어제 열린 청문회에서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약이 유럽에 비해 가격이 높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샌더스 의원에 따르면 미국에서 보험 적용 전 위고비와 오젬픽 한 달 사용분 가격은 각각 1,350달러, 969달러에 달하는 반면 두 치료제 모두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100달러 미만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영국에서는 위고비를 92달러에, 독일에서는 오젬픽을 59달러에 살 수 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주요 제약회사 CEO의 말을 인용해 오젬픽을 한 달에 100달러 미만으로 판매해도 노보노디스크가
충분히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노보노디스크는 위고비와 오젬픽으로 약 5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며 대부분 매출이 미국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고비와 오젬픽에 지출되는 비용이 미국 공공보험 메디케어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상원보건위원회는 미국인의 절반이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를 복용할 경우 연간 4,110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미국인이 전체 처방약에 지출한 금액보다 50억 달러 더 많은 수치입니다. 청문회에 참석한 노보노디스크 CEO는 복잡한 미국 의료 시스템을 문제 삼으며 단일 회사의 노력만으로는 방대하고 복잡한 정책적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비용을 상승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주로 노동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경제조사기관 컨퍼런스 보드는 9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전월 대비 6.9포인트 하락해 98.7을 기록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월간 낙폭이 2021년 8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시장 예상 평균치 103.9에 비해서도 5포인트 이상 밑돌았습니다. 블룸버그가 시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예상치는 모두 이보다 높았을 정도로 예상 외의 큰 폭 하락입니다. 향후 6개월 상황에 대한 기대 지수는 81.7로 하락했고 현재 지수는 124.3으로 떨어졌습니다. CB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수의 모든 구성 요소에서 소비심리 악화가 나타난 것은 고용시장 여건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며 고용시장은 여전히 건강하고 실업률이 낮으며 해고도 적고 임금도 오르고 있지만 응답자들은 근로시간 감소와 임금 상승률 둔화, 구인 건수 감소에 더 많이 반응했다고 말했습니다. 일자리가 충분하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0.9%로 7개월째 감소세입니다. 2021년 3월 이후 가장 작았습니다. 7개월 연속 감소한 것도 2008년 이후 가장 긴 기록입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18.3%로 늘었는데 이 역시 2021년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법무부가 크레딧 카드 결제망을 가진 비자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비자 측은 성명을 통해 온라인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반박하며 소송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성명에서 비자가 10년 넘게 직불카드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 대신 비자 결제망을 사용하도록 강요했고 새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비자가 경쟁 시장에서 청구 가능한 수수료를 훨씬 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할 권한을 불법적으로 축적했다면서 가맹점과 은행은 가격을 인상하거나 품질 또는 서비스를 낮추는 방식으로 이런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자는 관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추가 수수료로 위협함으로써 시장에 진입하는 경쟁자들이 파트너가 되도록 유도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비자 측은 성명을 통해 온라인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반박하며 소송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자는 이번 소송은 성장하는 직불카드 시장에서 비자도 여러 기업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 성장하는 진입 기업이 있다는 점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미국에선 직불 거래의 60% 이상이 비자의 직불 결제망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자는 이를 통해 70억 달러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 내 가맹점 등은 비자 등 카드사가 지나친 수수료를 부과한다며 오랫동안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한 가맹점 단체는 수년에 걸친 반독점 소송 끝에 지난 3월 비자, 마스터카드 측과 300억 달러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무료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다시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연방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검사 키트를 신청하면 가구당 4세트씩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는 어제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신청자 주소로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무료로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웹사이트는 무료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우편 발송 계획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무료 검사 키트는 신청자의 주소로 4개씩 발송되며 검사 키트 우편 발송은 연방우정국이 담당합니다. 검사 키트는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될 경우 면봉을 코에 넣고 콧물을 키트에 화학 반응시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확진 여부 테스트 결과는 15에서 30분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코로나19 변이에 따른 감염자가 확산하자 무료 검사 키트 재발송을 결정했습니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 2022에서 2023년 연방정부는 약 9억 개의 검사 키트를 무료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의회 회계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현재 펩사 제출 건수는 전년 대비 약 3% 감소한 43만 2천 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득 구간별 신청 건수를 보면 부모의 지원을 받는 연소득 3만에서 4만 8천 달러 가구의 신청자가 전년 대비 11%나 감소했습니다. 부모 지원 없이 개인적으로 신청한 학생의 경우 연소득 3만 달러 이하 신청자가 6%나 줄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교육부 콜센터에 걸려온 펩사 문의 중 4분의 3은 5개월간 응답을 받을 수 없었다는 내용도 지적했습니다. 교육부에서 펩사 오류 조짐을 파악했지만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했다는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퀸즈 베이사이드 지역 주민들이 LIRR 베이사이드역 주변에 서민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뉴욕시의 시리 오브 예스 프로젝트를 강력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지난 19일 베이사이드역에서 집회를 갖고 시리 오브 예스 프로젝트가 시행될 경우 베이사이드는 인구 밀도가 2배로 늘면서 극심한 주차난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은 곤두박질 칠 것이라면서 즉각적인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린다 이 뉴욕시 의원과 비키 팔라디노 의원과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뉴욕주 하원 의원 등도 참석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캐시오 컬 뉴욕 주지사는 뉴욕주 전역에서 재산세 감면, 스타 프로그램 대상 주택 소유자 300만 명에게 23억 달러를 지원한다며 역대 최대 규모로 프로그램 확대에 더욱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이미 200만 명은 스타 프로그램을 통한 세금 감면 혹은 크레딧을 수표로 받았고 수준에 남은 10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뉴욕시 경우 49만 5천 명에게 1억 6,730만 달러가, 롱아일랜드의 경우 59만 6천 명에게 7억 3,640만 달러가 각각 지원됩니다. 스타 수혜자들은 세금 보고 시 교육세 공제액만큼 빼고 보고하거나 9월에 교육세 감면액을 체크로 수령하는 경우 등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맨해튼 유엔 본부에서 제79차 유엔 총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정상급 일반 토의가 열리는 오는 30일까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유엔 총회 기간 뉴욕시 일부 전철 노선을 증편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7번 전철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 운행 간격을 2분 30초 간격으로 단축시킵니다. 그 외 기간은 5분 30초 간격으로 단축됩니다. 또 NQ 전철은 출퇴근 시간대 매 4분 30초 간격으로, 이 전철이 매 3분 30초 간격, 4, 5번 전철이 매 4분 간격으로 증편 운행됩니다. 뉴욕시 대중교통의 실시간 운행 정보는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 511 전화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75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 64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